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권 간지론 하권 350페이지 제4장 용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신은 우리가 1권 주보 분신론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1원 평형법 중심의 신파의 자료를 제가 지금 주보 이론으로 검증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쪽 자료를 가지고 제가 검증하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가져왔고요. 여기 설명하는 내용은 십간 희귀법이라고 해서 13권인가요? 그쯤에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일간의 어떤 신강약을 판단해서 억부용신 중심의 설명, 그리고 이 지금 챕터에서는 일간 오행 특성으로 용신을 취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강약법이 전혀 무용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제가 써놨고요. 제1절 용신 총칙, 여기서는 지금 일간의 오행 특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난강망이나 이런 십간, 채상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십간을 하나의 물종으로 보고 이 물종이 첫째는 독립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이게 종격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 십간은 십간 자체로서 희기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인월의 간목은 한기가 있으니까 병화를 좋아한다. 한목, 향양 이런 식으로 십간에 희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 용신을 정하는 거죠. 십간 채상이라고 하는 우리 십간 채상결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십간이 채로서 가지고 있는 삶, 십간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럼 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채용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채용, 주체, 그다음에 용, 복무하는 거, 이것이 용이죠. 채용을 우리가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군신, 주차,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죠. 채는 용을 위해서 복무하지 않습니다. 복무. 용은 오로지 채를 위해서 복무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용신을 잡을 때 간목을 격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용신을 취할 때는 예를 들어서 생하는 용신이면 인성을 취해서 수를 취하겠죠. 그런데 꼭 생하는 것만 용신은 아니죠. 경금이 극하로 들 때 병화가 있으면 경금을 제거하는 호위용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간목 격신이 용신 병화를 생하는 게 아니고요. 병화가 간목을 호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채죠, 채. 이건 용이고요.
채용 관계는 그래서 반드시 생하는 그런 관계로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채용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런 겁니다. 채는 용을 위해서 복무하지 않고 용은 채를 위해서 복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군시나 주차와 연결되는 것이죠. 여기서 논하고 있는 일간 오행 특성에 따른 용신은 우리가 채상이라고 하는 거, 뭐 식간희기, 그다음에 자연법 뭐 이런 것들과 다 같은 일맥이 아니고 매우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난강망 같은 데서 말하는 조용신과도 매우 유사한 것들이죠. 뭐 산명학에서는 이걸 뭐 수호신이라고 하죠. 수호신. 그래서 식간을 물종, 주로 우선 난강망에서는 식물 정도가, 목은 식물, 뭐 금은 뭐 기물이나 금속, 뭐 이런 화는 뭐 태양이나 별빛 이런 식으로 그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물과 유사한 걸로 놓고 희기를 논하는 것입니다. 간목은 우리가 흔히 참천지목이라고 하죠. 하늘로 주로 직선으로 솟아가는 그런 나무의 상이죠. 간목의 상은 참천지목이다. 그래서 이 간목을 어떻게 용신을 취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죠. 당령하고 신왕하면 참천대수인데 금이 와서 필히 감벌해 줘야 된다. 그래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 기물을 만든다는 것이 귀가 드러난다는 거죠. 갑에 경이 와서 감벌해서 경 때문에 갑이 기물이 드는 거죠. 쓰임, 기물. 갑이 병 때문에 또 활발하게 자라게 되고 참천대수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여기 기물은 제목이죠. 여기서는 뭐 그늘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경만, 관살만 쓰는 게 아니고요. 병화라는 간목과의 관계는 식신이죠. 식신도 간목을 간목답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제대로 된 수임을 발휘할 때 귀를 논하는 거죠. 경금이 있어서 꼭 귀를 논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령하고 신왕하다, 신령하고 신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일단 취용을 합니다. 그리고 계절상 또 추운 것을 싫어한다. 자기의 생장 환경에 추운 것은 싫어하겠죠. 겨울에 생장하려면 화가 따뜻하게 하여 해동함이 없으면 어느 조합에도 불구하고 귀를 드러내기 어렵다. 이게 간목의 체상으로 본 일간 오행 특성으로 본 용신의 취용법의 대강입니다. 그 다음 사례들을 보면 병호, 갑오, 갑진신미. 신약하면 작은 나무에 불과하니까 싹이 트고 성장하여야 비로소 그 귀를 드러내는 것이다. 참천대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량의 수분, 이명주는 5월생이니까 더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햇빛, 그다음에 토. 진토가 있으니까 뿌리를 기르기는 좋다. 다만 햇볕이 너무 강렬하고 수분이라고는
진토 중에 1점 개수의 어떤 수뿐이니까 보통명에 불과하다. 만약 진토조차 없었다면 요절과 천한명이 되었을 것이다. 주보로 본다면 평우, 가보, 갑진신미, 갑병, 그 다음에 신이 투간에 있죠. 그러면 당연히 격신은 병화가 되고 용신은 간목이 되고 가신 정화를 제거하려면 일단 청용신은 신금이 을목을 제거해서 정화의 뿌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개수가 정화가 신금을 극하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주보로 추용을 하면 성정을 볼 때는 격신의 오행, 화의 오행, 화의 특성, 열정적인 사명감, 주로 이런 예랄지, 예, 문명, 만물 비추는 만물의 보트에 나오겠습니다만 만물 비추는 그런 어떤 폭넓은 도량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간목의 청용신의 오행, 신금, 금이라고 하는 오행, 이런 것들 오행 중심으로 성격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는 십신으로 보는데 신금 정관이 배우성이죠. 그런데 우화가 극하고 있으니까 개수를 봅니다. 배우궁의 중기로 있다. 다만 미토가 긴첩하여 호시탐탐 극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신금병화는 그래서 신금병화의 인사물에 신사년, 신금은 희신이나 병화 희신을 합거하죠. 그래서 기신으로 변하는 거죠. 신금병화의 인사물에 흉함이 있다. 신금의 인물은 남편, 병화는 자식이다. 남편과 자식이 흉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이별이나 분리되는 거죠. 그 다음 팔자는 갑목이 5월에 태어났습니다. 여름의 나무가 수가 없습니다. 여름의 나무는 반드시 그 수가 필요하죠. 신강약으로 일간 채상과 신강약을 결합한 방법은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기존에 신약의 산이 귀신인데 제복이 있다는 이치에 비춰본다면 식신 제사를 하는데 신약이면 큰 격국은 아니죠. 응당 관매일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신약의 식신 제사를 여기서는 지금 신약의 간목이 살성이 기신인데 상관, 오 중에 오 상관이 상관 가살을 해야 되겠죠. 상관 가살. 그런데 상관이 아주 왕하고 살성이 약하면 그것은 좋은 격국이 아니죠. 그렇게 격국은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응당 관매일 것이야. 이건 좀
일간오행으로 보면 간목이라고 하는 참천대수는 여름에 반드시 수가 필요한데 수가 추출하지도 않고 진 중에 하나 있는 거. 그것은 격국이 좋지 못하다. 주보로 보면 정화가 격신이고 묘목의 을목이 정화를 보호해 줄 수 있죠. 이것은 기토로부터 보여줘요. 지금 여기서 정화는 약하지 않아서 생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신 병화가 지금 5월에 병화가 강하죠.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간목 원천을 경금으로서 제거하고 병화를 무토로서 제거하면서 무토는 경금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주보가 완성이 되죠. 각 태극전별로 학력, 관귀, 관귀를 볼 때는 경금이 귀신이기 때문에 경금이 희신이죠. 경금과 그다음에 신금이 혼잡해 있죠. 그래서 경금과 정화를 같이 보는 거죠. 자, 여기서 관을 경금을 볼까요? 경금 플러스 정화라고 그랬죠. 정화가 신금을 제거해 줘야만이 경금이 맑아지죠. 그래서 정화가 신금을 제거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귀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화는 도리어 경과 같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신금의 좌하에 정화가 이르러서 신금을 제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금이 태극점인데 태극점을 혼잡하는 신금을 정화가 제거하지 못해주고 있죠. 그래서 관과의 인연은 거의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화로서 학력을 보는 거죠. 정화. 학력. 정화가 학력이죠. 그런데 기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금으로 기토를 설하는 거죠. 설. 그러면 정화와 신금을 보는 거죠. 신금은 그래서 귀신이죠. 그럼 다시 을목을 보는 거죠. 을목. 기토를 바로 제거하는 을목으로 바로 가도 됩니다. 계산할 때는요. 그래서 정화와 을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묘파가 있죠. 이 팔자에서. 그래서 계산하는 글자 간에 서로 붙어서 파가 있다. 그러면 급수가 낮아지겠죠. 학력이 좋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을목. 을목은 좀 까다롭다. 읽어보시고요. 햇빛, 수분. 습하면 반드시 병정을 보아야 하고 가장 좋은 것은 병화다.
그렇지 못하면 조합이 어떻든 귀가 드러나기 어렵다. 건조함이 과하면 수 혹은 수토, 해수와 진토. 수가 기신인 자는 수가 약한 것이 좋고 용신인 자는 왕한 것이 좋다. 을목이 지엽 번성하면 신금이 와서 전제해야 된다. 이 팔자를 예로 들어보면 병자, 신묘, 을묘, 이모. 을목이 신왕하고 당령했다. 을목이 지엽 번성하였으니 신금의 전제가 필요하다. 신금은 병화에 합주되어 작용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나 상은 가지고 있으므로 귀하지는 못해도 천하지는 않다. 을목이 양광을 보는 것이 길상이지만 용신이 무력하니 귀하지도 천하지도 않은 보통명이다. 주보로 보면요. 정화가 격신이고 을목이 용신이고 그 다음에 임수로서 병을 제거합니다. 천은 기토로 고쳐야 되겠죠. 여기 기토. 기토가 기신이죠. 그래서 을목이 처성으로 보고 다시 신금이 극하니까 정화. 을목과 정화. 병화가 혼잡하는 것은 임수가. 임수가 병화를 제거하는 것은 어렵죠. 왜 그러냐면 년과 시에 떨어져 있고 지지로도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병이 합류되고 있죠. 합류. 설사 을목이 신금과 임수가 시에 있는 임수가 년에 있는 병화를 극할 수 있다고 해도 병화가 합류되어 있어서 병화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정이 혼잡하죠. 신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위험에 노출되죠. 즉 배우자의 흉기가 있다는 거죠. 음양법을 보면 음체양룡이죠. 묘월은 화극금이 있습니다. 그 병신합으로 화극금이 있는데 여기서는 화극금이 있으면 지금 금극목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화극금이 있으면 이것은 토, 극수, 화, 생, 토의 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조합이 없죠. 그래서 도리어 화극금은 목을 극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음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의 균형이 무너진다. 편업이나 특별한 분야 이런 것들이 응하는 거죠. 술사 을이 병을 더 좋아한다. 병화는 가신이고 합류한다. 격신이 약하고 주보가 불화한다. 이 팔자의 문제가 이런 것 정도 되겠죠. 그 다음 팔자는 갑진병인 을사경진. 귀의 태극점은 경금인데 경금이 기신이죠. 그래서 병화와 갑목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임사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귀에 약간의 손상이 간다. 일간 특성으로 설명해 놓은 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3번을 보면 을모경진, 을미, 기묘. 무인은 갑술래이죠. 무인은
을목이 신앙하다 경금에서 다듬고 진토가 뿌리를 길러주니까 호명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경금이 용신인데 을목에 합반되고 진토가 용신인데 묘에게 천이조천 묘진천 해죠. 육해. 이보 이로움이 변하여 없게 된다. 변하여 이로움이 없게 된다. 이렇게 돼. 자연이 귀가 도리어 천암으로 변한다. 주보로 보면 격신은 을목, 용신은 진미의 개수가 숨어 있죠. 그리고 형용신은 경금이 됩니다. 을경합을 볼까요? 을경합. 을경합은 을은 합거가 될 수 있고 경금은 합류됩니다. 그래서 지지의 묘를 격신으로 취하는 거죠. 묘미 목국 경금이 합류되긴 하지만 간목을 온전히 제거는 어렵습니다. 격신이 지금 을목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수정입니다. 제거해 삭제해 주시고 아까 경금은 합류, 을목은 합거 지워주시고 가신입니다. 가신 간목이 혼잡한 것을 제거하기 어렵다. 경금이 무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목의 열성인자, 향상성 부족, 학습성 부족, 고지완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쉽고요. 경금이 합주되는 바람에 경의 우성인자가 지체되죠. 열성인자가 발현됩니다. 완악, 폐약, 폐도적인 것 그런 것들이 경금의 특성이죠. 용신 개수는 기토가 투간해 있고 기토는 인정인데 기토 기신이죠. 기토는 인정이라고 하는 거죠. 속세, 속물 가끔 속물 중에서 좀 노회하고 카운셀러가 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기토가 재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기 쉽다고 봐야 됩니다. 무인은 무토는 기신이고요. 인목은 기신인데 목방을 이룹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어떤 작용의 우선순위에서 지금 목방이 이루죠. 3회 방이죠. 이게 가장 우선되는 작용력이죠. 묘술합, 인술하고 진술충인데 이것보다 이 인묘진 목방이 제일 우선이라는 겁니다. 간목은 기신이죠. 격신을 혼잡합니다. 그 다음에 유년의 술토도 기신입니다. 을목의 고지죠. 묘술합. 어디에 들어가 있는 활동 불가한 상. 묘지라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재성이죠. 재성. 이것은 겁재. 이것은 간목이 무토는 희신 역할을 합니다. 극하죠. 겁재, 보통 다툼. 이건 지금 주 원국과 주보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단 통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투고 치고받고 하는 거. 재성이 기신이니까 어디 활동이 불가능하고 묶이는 거 이런 식으로 통변이 가능하죠. 재성이라고 무조건 재물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볼 때는 이 팔자는 무토가 희신이기 때문에 무토 플러스 경금 정도가 돼야 되죠. 갑술년이 직접 무토를 극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물도 좋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가신이 왔다. 가신. 그런데 재화가 안 된다. 그러면 주보의 어떤 개념상 그 어떤 뭐 질병, 그다음에 수명, 사고 이런 아주 큰 일들이 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 까먹고 뭐 재물이 좀 축나고 하는 것들은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43페이지하고 186페이지 나와 있는 개신 갑으로 수정을 하시고요. 명리학 연구하기 때문에 1000명이다. 저는 이런 1000명 뭐 이런 것들은 표현이 좀 삼가된다고 봅니다. 사주팔자에 격국의 고저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론 체계상 분명히 가능한데 빈부귀천을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기준으로 빈부귀천을 나눠서 1000명이다 뭐 이렇게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병화는 특징은 광명과 만물에 보조하는 것. 화가 왕할 때는 수가 와서 극하면 소위 수화 기재, 통화가 와서 설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금수가 오면 근심거리가 되는데 비록 그 화세를 거스르지는 못하고 오로지 설할 뿐이어서 대용은 없다고 하더라도 귀하지는 못한다. 기축, 무진, 병인, 정용. 히틀러의 명이다. 일간 병화의 최대의 특징, 광명, 만물을 비추는 것, 이런 것들이 발휘돼야 귀가 드러나고 귀가 적지 않게 되는 것. 연월의 사계의 두터운 토가 화를 어둡게 하니 일주는 신약하다. 다행히 인목이 첩신하여 화를 생하여 목화 통명의 격을 형성한다. 목화 통명은 목이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체를 목화토 제가 써놨죠. 체와 용을 가리는 겁니다. 구분. 목화 통명은 추널의 목이 화를 쓸 때, 그래서 체가 목이고 용이 화다. 화명목수. 햇볕이 밝은데 목이 빼어나다. 그럴 때는 화가 체이고 목이 용인 거죠. 목화 통명은 목이 체이기 때문에 타버릴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명목수는 화가 체이기 때문에 목다 화색 이런 우려가 동시에 있는 거죠. 이 명들은 엄격히는 화명목수가 되겠죠. 주보는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간 정화가 기신인데 도리어 희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건 뒤에 382페이지에 중복되는 건데요. 경진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팔자입니다. 주보는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제 3번을 보면 무신을축 병술기해. 종약으로 논한다. 용신 상관이 유력하고 상관 배인격에 대기명주로 이루어가며 보인다. 하지만 생시가 해시, 귀를 감한다. 병화는 밤에는 쓸모가 없는 거죠. 태양이니까요. 생시가 낮이었으면 달라졌을 것이다.
주보를 취해보면 을목이 귀신 역할을, 을목이 희신은 희신인데 귀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이죠, 인성. 그래서 종하지는 않는다. 정격으로 본다. 이 명주의 특징은 일간이 조후를 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일간이 조후를 겸하는 경우는 조후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천부적인 자질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천부적인 자질은 뭐냐면 조후는 주로 환경이죠. 환경에 적응을 한다 할지 환경을 개척한다 할지 하는 그런 천부적인 자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화는 등잔이라 화로풀이다. 가장 좋은 것은 정화는 밤에 출생하는 걸 중심으로 일단은 보시면 좋습니다. 정화가 약하면 그 근원이 가장 중요하다. 벽갑인정 뭐 이런 말이 있었죠. 일진광풍에 정화가 쇠약하고 근원이 없으면 일진광풍이 쉽게 꺼진다. 만약 바람이 없고 수도 없으면 스스로 기름을 타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등잔을 꺼지게 된다. 즉 화가 약하고 도움의 근원이 없는 자는 좋은 명은 아니다. 화가 약한데 근원이 있는 자는 때를 기다려 발휘된다. 이건 인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천시를 얻었다. 그런데 정화가 약하고 목이 와서 생애쯤이 없으니 인목이 정화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일주로 들어오면 좋은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화가 약한데 원부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호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회제불우의 보통 사람이다. 재주는 있는데 때를 못 만난 것을 우리가 회제불우라고 하죠. 진유합은 각자 합류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인호 병정이 유금을 극하고 있고요. 동주에서 경금이 무토를 설하고 있습니다. 진무토를 설하고 있죠. 진무토. 그래서 각자 합류하는 겁니다. 그 다음 팔자는 오시, 태양이 장렬한 때, 병탈정광, 그렇죠? 그러니까 정화는 밤에 쓸모가 있다. 그 다음 팔자, 그러니까 태교점을 잘 잡으면 됩니다. 속사과정,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는 것은 학력이겠죠. 학력은 일단 식상 중에서 희신입니다. 기토. 그 다음에 을목이 극하기 때문에 신금을 봐야 되고요. 무토가 혼잡하는 것은 간목으로 해서 기, 신, 갑을 봅니다. 신금은 그러니까 일, 유요가 같기 때문에 일의 연결, 여기 일지의 연결. 벌써 신금은 녹지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6급을 얻고 있습니다. 6급. 그리고 올해 쇠지기 때문에 2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8급. 기토는 뭐 올해 3급을 얻긴 한데 극하고 있고 설하고 있죠. 그래서 분수로서 작용합니다. 기토, 을목, 기토가 미월에 관대인데
분수로 하면 3분이죠. 3분. 8급 3분. 속사과정. 급수 나오죠. 그 다음 팔자는 갑진개유 정축경자. 자시생. 정화가 자시생. 득시하고 종살격인이 일주는 귀가 정해진 것이다. 주보로 보면 격신은 유축합이 있고 자진 수국이 있고 진유합이 있고 복잡하죠. 육합이 유축 고지 반합보다 우선하고요. 또 자축 육합이 자진 반합보다 우선합니다. 각자 합류하게 되는 거죠. 격신은 개수고요. 용신은 무토. 간목이 극하고 있는 게 좀 흠이죠. 경금이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나 경금은 자수가 자진 수국으로 경애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신금을 제거하는 개수가 청용신이죠. 그런데 개수는 위치상 기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개수와 관련된 어떤 궁위를 보면 부친이죠. 부친. 그리고 월주 구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종격도 가능하죠. 이 팔자는 종격. 연간 간목이 기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또 자진 수국인데 임수를 선해서 또 좋은 역할도 하고요. 격국이 높은 팔자 구조다. 그 다음 팔자도 대학교의 선생인데 보직이나 관에 인연이 없고 학술상으로도 하다면 업적도 없는 일생 큰 기복이 없는 명이다. 낮에 태양이 장래라는 시에 태어났죠. 정화가. 빛을 발하기 어렵다. 용신이 등력했어도 귀를 발하기 어렵다. 이런 명은 평이하게 사는 명이다. 주보는 사축이 금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경금과 무토, 그 다음에 신금을 제거하려면 먼저 을목이 기토를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정화를 쓰는 거죠. 그 다음 팔자는 무인운 개미년 익사. 정화가 낮에 출생했다. 당중한 토가 화를 어둡게 하니 화가 약하고 근원이 없다. 격신은 기토 식신이고요. 용신은 정화. 그 다음에 청용신, 기신 간목을 제거하는 청용신이 년에 있습니다. 근데 정화가 격신 불투가 냈고 정화가 간목을 설하고 있죠. 정화가 기신 역할을 하죠. 이 팔자는 토가 왕하고 또 화도 왕해서 수가 1점도 없고요. 수를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축술미 사명이 있어서 무기토가 혼잡, 이 가장 우선하는 작용이죠. 우인 개미년. 뭐처럼 신락 같은 수가 하나 왔습니다. 도리어 이 수는 이런 경우에는 왕한 화토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죠. 개수를 무토를 합합니다.
무토는 가신이죠. 이 대운의 무토는 지금 원국에 가면 간목의 극을 당해서 재화가 될 상황인데 도리어 계수가 무토를 합해서 또 대운지 인목도 동주의 무토를 극하고 있는데 극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토가 살아나죠. 그래서 혼잡하게 됩니다. 격신, 기토는 혼잡. 이 계수로 인해서요. 이게 기신. 미토는 또 왕한 또 화에 사명을 더하고요. 그다음에 축미 충도 하고 있고 오미합으로 정화의 그 근인 오화를 합거해 버립니다. 인호술 화국. 화토가 강황하죠. 화토가 혼잡하고 강황하고 일점 수가 와서 가신을 또 합류합니다. 수의 재난이죠. 진가, 격신과 격신의 반대쪽 오행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기토가 그 격신인데 무토가 같이 와서 동탕질을 하면 그 생명의 위협이라고 봐야 돼요. 아까 본다고 했죠. 그 원인 제공이 계수라는 겁니다. 계수. 수라고 하는 오행이 문제를 일으켰다. 익사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